간 걸로 추론이 됩니다. 격동의 시기 망국의 한을 품고 북으로 올라간 김한보와 그의 무리들. 그들에겐 새로운 땅, 드넓은 만주벌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라인 김한보의 후손들이 만주를 통일하고 나아가 한족의 본거지인 중국 대륙을 장악했다. 북방민족인 만주에 중국이 흡수된 형국이로군요. 우리 역사에서 여진족은 음루, 말갈, 물길, 숙신, 주신, 여직, 여진, 그리고 만주족으로 등장합니다. 부여와 고구려, 발해의 주요한 구성원들이었고 우리 역사의 한 축을 이루던 사람들이 바로 여진족입니다. 이 금사에 따르면 김한보가 여진족의 땅으로 들어갈 당시 여진의 각 부족 사이에서는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한보가 우마변상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문법을 제정하고 각 부족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그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죠. 이 이후 그의 후손들은 완한 여진뿐만이 아니라 전체 여진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7세 손에 이르러서는 영토가 간도에까지 확대되죠. 그리고 1102년엔 고려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골타가 이 여진족의 지도자가 되기 직전 고려와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1107년 12월 윤관 장군이 지휘하는 고려군 17만 명은 여진 정벌에 나선다. 고려군의 상대는 김한보의 후손들이었다. 김한보가 여진족의 지도자가 된 지 150여 년 후 팽창하던 여진족은 함경도 인근에서 고려와 잦은 충돌을 벌인다. 이 그림은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국경비를 세우는 장면이다. 윤관 장군은 이 전쟁에서 동북 구성을 확보하고 최북단인 공엄진에 국경비를 세웠다. 고려의 북쪽 국경선인 공엄진은 어디였을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엄진의 위치는 함경남도 일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윤관이 국경비를 세운 공엄진은 함경도 종성에서 북으로 700리 지점이라고 돼 있다. 세종 때 실측한 이 지도를 보더라도 공엄진은 함경북도 종성의 북쪽이고 두만강 너머에 있었던 것이 명확해진다. 공엄진비는 이곳 옌지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기록만 전해져 올 뿐 행방은 알 수 없다. 조선 국회도와 북관 유적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엄진은 이곳으로 추정된다. 여진은 자신들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였던 간도 지방을 고려에 뺏긴 것이다. 다급해진 여진은 고려에 동북 구성을 돌려달라는 서신을 보낸다. 당시 여진 주장은 아골타의 형 오아속이었다. 일찍이 우리 선조가 대방, 즉 고려로부터 나왔으니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나이다. 이 땅을 돌려주시면 기왓장 한 장 던지지 않겠습니다.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부르고 있다. 1115년 금황제가 된 아골타도 여진과 고려는 형제지간이고 역시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했다. 금나라에게 고려는 선조들이 나온 부모의 나라였던 것이다.
有一定的共同的语言、共同的地域、共同的文化，所以从这个角度上讲，或许就高丽和女真之间的战争，啊，这个很少，就是相对于历史上相对来说很少，但也不能排除没有战争。它跟契丹和蒙古那不一样，它是两个民族共同体，完全不同的，而且是没有这种血缘上的、历史上的这种纽带关系。也就是说什么呢？女真人和朝鲜半岛的新罗人，后来的高丽人，在民族共同体上，它曾经成为一个民族共同体。 금나라 5경 중 하나인 동경성이 있었던 요양. 이곳에서 1985년 우연히 한 점의 비가 발견됐다. 비명은 동막 높았던 한 스님의 일대기였다. 비가 제작된 것은 1196년. 스님의 성은 고시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공이 발해인이라고 기록돼 있다. 1190년이면 발해가 망한 지 무려 260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도 발해인이다. 여진과 발해는 어떤 사이였을까?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건국했던 발해는 926년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멸망했고 발해인은 집단으로 거란의 동경과 상경 등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300만 발해인들은 끈질긴 광복운동을 벌였다. 거란의 수도 인근에서 발생한 발해인의 반란이 2년 동안이나 지속되기도 했다. 발해인과 여진족 사이엔 반거란이란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여진과 발해인은 원래 한 집안이다. 아골타는 거란에 맞서 봉기할 때 여진과 발해는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로 한 집안임을 주장해 발해 유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발해 여진 동일가라는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여진과 발해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는 그 민족적으로 이 친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먹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베이징은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한족에겐 변방에 불과했다. 여진족은 중원을 장악한 후 이곳에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었다. 북경은 이후 중국의 중심지가 됐다. 이 박물관의 지하엔 금나라 때 건설한 대규모 수로 시설의 유적이 남아있다. 인공으로 수로를 파서 물길을 연결한 것이다.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나무로 만든 숨은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베이징의 명소인 북해공원도 이때 완성된 인공정원이다. 당시 베이징 건설의 총책임자는 장호였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4대에 걸쳐 황제 신임을 받았던 발해 유민이었다. 장호뿐 아니라 수많은 발해인들이 금나라의 고위 관료층을 형성했다. 대제국을 운영했던 발해인들에 대한 금나라의 신뢰는 단순히 혈연적인 친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제국을 건설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금이 건국을 하고 국가체제를 확장